오늘 이야기는요. 환경 설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많은 책에서 얘기하기를 "성공하려면은 나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를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변화해서 처음에 얘기하긴 했지만 우리가 변화라는 건 나 자체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사회 속의 이제 발달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변화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성격 자체를 바꾸는 거는 할 수 없는 일이긴 하거든요. 성격은 6세 이전에 이제 형성이 되면 평생 변하지 않는대요.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인격은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인격은 성격 특성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어떤 공존을 원활하게 만드는 사회적 능력이라고 하는데, 즉 사회성이 이제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를 바꾸는 완벽하게 나를 변하게 완전 바꾸는 뭔가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인지하고 강점을 강화해서 내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제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를 바꾸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 오늘 환경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의지나 목표나 꿈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사실은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느냐가 여러분을 만들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뭔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면 의지 이상으로 중요한 게 어떤 환경으로 어떠한 영향을 이제 받고 있는가, 어떤 사람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좋은 환경에 노출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올바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어디인지 그걸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나에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 주는 사람, 나에게 이 비즈니스를 하기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 환경에 나를 데려다 놔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인 거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나는 내 가족한테, 내 지인들, 친구들한테 또는 이 유산 안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음 되게 유산화 자체가 처음에는 막연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너무 막연해 보여. 그냥 보이지 않고 뭔가 저 멀리에 무언가를 내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묻는 질문이 "어떻게?"라는 질문 많이 물으시니까 기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 그곳에 갔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 계속 물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 환경에 가지 않으면 정말 기회조차 보이지 않는 거죠. 정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있는 환경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자꾸만 나를 노출시켜야 되는 거죠. 뭔가 나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려고 하면, 뭔가 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 보려고 하면, 알아보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낯선 곳에 나를 던져야 되는 거죠. 계속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찾아요. 그래서 자꾸만 안주하려고 해요. 자꾸만 여기 머무르려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괜찮지 않아요. 새로운 곳에 계속 나를 던져야 돼요. 그 과정에 있어야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낯선 곳을 가려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니까 자꾸 낯선 곳에 밀어 넣어야 되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서 '아 내가 이걸 해 봐야겠다. 이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바뀌어서 그 자리에 가는 거 아니고 그 자리에 가면 그에 맞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그 환경에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 보자.' 그리고 그 환경에 나를 던져야 돼요.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그 환경에 자신을 던지고 그곳에 풍덩 그냥 빠지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만날 건가 만날 것인가 또는 '아 나한테 누가 올 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 기다리고 있죠. '좋은 사람이 올 거야. 어 좋은 일이 나에게 올 거야.' 그거를 주도적으로 누군가 마주칠 것인지 만날 것인지 내가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 길 위에 세워 놓고 내가 만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처음에 롤러코스터 계속 타죠. 그러지 않고 성장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이 환경 설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엄마의 잔소리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책이랑 강의 자료들을 보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저도 쉽지 않아요. 미라클 모닝 자체가. 그리고 강의까지. 일어나자마자 강의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데 제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요?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거든요. 결국에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제대로 된 강의를 준비할 거고 그 책임감으로 이 시간에 무조건 일어날 거고 그만큼 많은 강의와 책을 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를 위한 잔소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독서하고 고민하도록 이 환경에 저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하면서 '아 내가 뭘 해야겠구나.' 벌써 정해졌어요. 제가 책을 쓰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벌써 제가 첫 번째로 쓸 책 내용이 정해졌어요. 엄마의 잔소리가 끝나면 제가 한 24강 정도의 강의 제목을 갖게 될 거고 그걸 이용해서 책을 쓸 생각이에요. 2021 년에 제 목표가 또 생긴 거죠. 이렇게 뱉어 놨으니 또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오늘 저에게 하나의 환경 설정을 더한 셈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환경 설정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산화하시면서 환경 설정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나만의 유산화 오피스를 만드세요. 온라인상에서도 나만의 유산화 오피스를 만들어야 돼요. 핸드폰에 폴더 정리 다 하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 온라인 허브, 앱이나 유산화 큐 그리고 그냥 기본 계산기, 유산화 계산기, 뭐 밴드 이런 것들을 한 폴더에 모아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저기 찾지 않고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오피스를 장착을 했으면 오프라인에도 오피스 장착을 해야 돼요. 이곳은 내가 일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지정하셔 가지고 그 공간을 만드세요. 잠깐만요. 정말 진짜 아주 고난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오늘. 정말 하진아 잠깐만. 떨어져. 가만히 있어요 저기에 그러면. 엄마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 줘. 아니면 저기서 기다려 줘. 여기서 기다릴 거야? 그럼 얌전히 어 이따가 얘기할 시간을 줄게. 하진아 이따 얘기할 시간 줄게. 알았지? 그러면
아들아, 지금 심각하다. 아직 아직 의자 가져와서 앉거나 저기 앉으세요. 어디까지 했더라? 내가 또 머리가 아프네. 그래서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에 나만의 유산화 오피스를 장착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것을 활용해서 환경 설정을 하시면 좋아요. 내가 일상에서 매일 같이 하는 거, 그거를 환경 설정으로 조금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쓰는 것, 보는 것, 그것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으로 바꿔서 해 놓으시면 조금 이제 재미있는 환경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불려지는지를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 거예요. 뭐 집에서 애칭을 쓴다든지, 아니면 아이디나 뭐 패스워드 많이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렇게 바꿔보는 거죠. 스타벅스에서 주문할 때 그 앱으로 주문하면은 이름 불려지잖아요. "누구누구님." 이렇게 불려지잖아요. 그런 불려지는 이름을 소소하게 바꿔보면서 재밌게 환경 설정해 보시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다이아 님, 뭐 텐스타 님, 뭐 요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환경 설정해 보시는 거예요. 집에서도 좋고, 내가 자주 쓰는 아이디 패스워드 좋고, 뭐 스타벅스 앱이나 이런 데서 주문하거나 하실 때 그런 데도 좋고, 그래서 내 시각화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거죠. 무의식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제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환경 설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가 지금의 나를 결정해요. 내가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차겠죠.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부정의 에너지가 우리를 아무래도 지배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초기 사업자들한테는 작은 말 한마디 하나가 굉장히 신경 쓰여요. 그리고 마음에 남거든요. 그래서 가족일지라도 내 멘탈이 건강해서 그 부정의 기운을 긍정으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는 부딪히는 것보다는 피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만남의 정의를 법정 스님이 이렇게 정의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것, 그런 만남이 가치가 너는 있대요. 미신이다. 이런 하진아, 쉬. 말할 시간 준다고. 쉬. 머리 아파. 하진아, 열. 그래서 쓸데없는 만남이나 과도한 모임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시간과 비용의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그거를 쓸 만큼 얼만큼의 결과물이 있는지,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결과물은 뭐 재미가 있든지 의미가 있든지 돈이 되든지 셋 중 하나는 돼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주변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왔던 사람들을 보시면 의무감에 만나거나, 만나기는 싫은데 할 수 없이 만나거나, 만나면 뭔가 기분이 언짢아,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조금은 정리하셔야 돼요. 뭐 정리한다고 했을 때 '아 나 너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천천히 조금 조금 잠깐 두는 거죠. 나의 멘탈이 조금 건강해질 때까지. 혹은 나의 멘탈이 건강해지더라도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정리한다기보단 나의 마음에서, 나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정리하시는 거죠. 왜냐면 이러한 만남이 결국 서로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시스템에 참여하라예요. 시스템을 나에게 환경 설정하는 거예요. 이 일을 잘하고 싶으면 당연히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그 노하우를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성공자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책을 잘 읽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환경 설정 뭐예요?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 시스템에 유선화 시스템에 저희 정말 저희 이제 시스템에 를 따지면 다독다독이 있죠. 그런 다독다독 프로그램 같은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싶지 피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 주일에 책 한 권 읽고 나누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지만 함께하면 어렵지 않아요.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꼭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나눔을 해야 되잖아요. 나눔을 생각하고 읽다 보면 혼자 읽었을 때보다 훨씬 읽은 내용을 비즈니스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아웃풋을 생각하면서 계속 읽기 때문에 그냥 흘려서 쭉 읽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걸 나눠야 할지 이제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환경 설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책 읽는 거 너무 싫어해.' 그러면 그냥 아예 에라 모르겠다 독서 모임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나 이 책 너무 읽고 싶은데 자꾸만 안 읽어져.' 그러면 같이 읽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 설정을 하시는 거죠. 트레이닝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할 것을 계속 이제 자꾸 미루고 뭔가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는 그 시스템에 그냥 자꾸 나를 던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려고 그 시스템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 또는 참여해서 성실한 사람이 되려고 내가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못해서 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상황이 오면 그 환경이 닥치면 모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행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산화를 전달해야 되는데 행동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생각하는 거랑 행동하는 거는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애초에 내가 움직일 수 없었던 생각은 뭔가 행동, 뭐 실천 관점에서 의미 있는 생각 자체가 아니거든요. '아 해야 하는데 점점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그냥 그 환경으로 나가셔야 돼요. 콜드 하고 싶어. 그럼 일단 나가야 돼요. 일단 미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만나면 뭐라도 말하게 되고 관계 시비라도 하게 되잖아요. 나가면 뭐라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귀신. 아이, 귀신. 귀신. 알았어. 귀신 5분 뒤에 해 줄게 귀신. 싫어. 유령 만들어 줄게. 기다려 봐. 싫어. 지금 아 이제 다 왔어요. 아주 내가 제일 힘드네 오늘. 외신. 그리고 외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외신. 내가 어떤 환경인지 의식하는 거예요. 귀신.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게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뭐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이런 프레임을 인식할 때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착하기 때문이고 악한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 프레임에 대한 지배를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훨씬 사람 프레임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행동은 그가 처한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상황 프레임에 지지하는 그런 증거 자료, 증거 이제 과학적인 증거가 훨씬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환경 설정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귀신. 하진아, 쉿. 귀신. 귀신 이따가 해준다 했지. 몰라. 지금 해달란 말이에요. 하진? 엄마 여기 앉아. 가만히 있어줘. 아니면은 뭐 가지고 와. 아니야. 쉿, 쉿. 쉿. 빨리 해야지. 그래서 환경 설정과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프레임은 나 자신이 타인에게 상대방에게 상황이다. 즉 환경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도 쪼끔 얘기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어쨌든 상호작용하는 거라고 이렇게 상호 보완적이라고 얘기하긴 했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내면, 그러니까 혹은 뭐 원래 착하고 악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바로 어떻게 보면 나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라는 상황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음. 그걸 인정하고 인식해야 돼요. 그게 앞에서 말했던 그 인격의 핵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 제 덕분에 즐거우셨죠?"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음. "제 덕분에 저 만나서 되게 도움 많이 되셨죠? 즐거우셨죠?"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건방지게 보일까 봐 이렇게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그런 게 두려워서는 아니고 미처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못해요. 내가 하는 말이나 뭐 행동 자체가 타인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뭐 이런 거에 미친 영향력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행동이나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느끼는 변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사적인 거, 정말 깊은 그런 은밀한 거. 음. 으이, 엄마, 손 떼지 아 마. 하진아 정말. 아 잠깐만. 그럼 아 진짜. 하진. 쓰러지 말고. 이 막을 거야. 말 아 못하게. 정말 머리 아파. 그러니까 그게 하진아 진짜로. 진짜 엄마 지금 화날 것 같아. 아들. 하진아 엄마 화날 것 같아. 그만해 이제. 네? 저기 가서 나가. 이제 밖으로 나가. 문 닫고. 아 오늘 너무 힘들어. 54 분이나 됐어. 그래서 그런 변화들은 내가 느끼는 거니까 굉장히 사적인 거, 되게 깊숙이 은밀한 거일지라도 나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치만 상대방이 어떤지는 내면을 막 들어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일어나는 상대방의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대방의 힘은 인식하는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잘 못하게 되죠. 이런 얘기 죠. "내 인생에 힘이 되어 준 너의 한마디." 뭐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너의 인생에 힘이 되어 준 나의 한마디."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겸손해서가 아니고 나의 영향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내가 환경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얘기 나누다 보면 내가 웃으면 같이 웃고 내가 울면 같이 울고 우리 하품하면 같이 하품하잖아요. 하품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인제 기대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되고 우리의 행동에 그에 반응하는 그 상대방의 행동을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제대로 이제 인식하고 알고 있고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신념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나는 계속 행동하고 말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에 반응하는 타인의 행동, 그 사람의 행동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나는 가족한테, 지인한테, 친구한테 또는 유산화 안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환경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떠한 환경이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 설정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환경 안에 그냥 가면 돼요. 근데 가지도 이거를 걸음을 떼지 못하면
그것조차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나 꿈이나 이런 것들 '아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결단이 잘 안 된 것 같아. 그게 너무 어려워. 일하는 거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만들어진 환경에 그냥 계속 가세요. 저는 되게 생각보다 게으른 편이에요. 진짜 게을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런 환경에 저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뭔가 이제 뭐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저는 그냥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닥치면 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게으름 피울 거 그 상황에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분명히 성장하거든요. 그 환경 안에서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성공자들이 성장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그런 에너지를 또 받고 그 또 에너지로 또 일할 수 있고 나도 성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어떠한 환경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떠한 환경으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